본가TV의 기량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상주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자기중심형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주의형인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뭐 재회 때문에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상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담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성향 중에 특히 오늘 설명을 해드릴 이 이상주의형, 정신지향형인 분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이상주의형, 정신지향형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성향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한 성향인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성향이라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정신지향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가지의 항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좀 포함이 되신다면 그 상대방분은 정신지향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10가지의 항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에 많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상대방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신지향형, 이상주의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보다 사랑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외로움과 공허함이 많다. 세 번째, 우울감과 불면증이 있다. 네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다. 다섯 번째, 미식가 기질이 많다. 여섯 번째, 예민하고 불안감이 많다. 일곱 번째, 의심이 많다. 여덟 번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아홉 번째, 촉이 강하다. 열 번째, 상대를 구속하거나 집착이 강하다. 자, 지금 제가 10가지의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가지 모두 다 그 정신지향형, 이상주의형에 포함되는 어떤 성향이에요. 대표적인 성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뭐 재회를 하던 아니면 지금 현재 사귀고 있던 아니면 뭐 지금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던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돈보다 사랑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은 이 정신지향형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로움과 공허함이 많다. 이분들은 누구나 다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있지만 유난히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막 밀려오면 정말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거는 이 정신지향형인 이 분들에게 굉장히 그냥 친구 같은 존재. 그 정도로 나를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빈번한 그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울감과 불면증이 있다. 이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많아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너무 좋지만 이분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우울감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다. 누구나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자기의 주장이 당연히 강하지만 유난히 더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을 조금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완벽주의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유난히 더 강하신 분이라면 정신지향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미식가 기질이 많다. 그래서 보통 이 에너지인 분들,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성향인 분들은, 음식도 굉장히 가려 드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드시는 그러한 아주 식성이 좋으신 그러한 이름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신지향형인 분들은 사실은 그 양보다는 질인 질을 더 따지고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민하고 불안감이 많다. 뭐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우울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울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신지향형인 분들이 뭐 우울증에 100% 걸린다 이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셔서 항상 불안감도 항상 좀 동반을 한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인다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의심이 많다. 이 성향들은 보통 의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 관계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뭐 약속이나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내가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명확하게 좀 목적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디를 가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불안감을 조금 덜 느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든 좀 많이 좀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조금 힘드시다면 나의 목적지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좀 잘 숙지하셔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제 보통 이 성향 분들은 뭐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재밌게도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솔직한 편이기는 하나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의 그 만나는 그 상대방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시고 도대체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서운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촉이 강하다. 자, 이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느낌이 잘 맞아요. 그리고 촉도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그 촉이 대체적으로 맞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맞다고 그냥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굉장히 촉이 강하시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지만 이 성향인 분들과 만나시는 분이라면 나는 아닌데 자꾸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자꾸 그걸로 인해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워낙에 기본적으로 촉이 강해요. 막 꿈도 잘 맞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상대를 구속하거나 집착이 강하다. 자, 이 정신지향형인 분들은 본인이 정말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 분을 구속하고 그리고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정도가 조금 지나칠 수 있거든요. 이 사귀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좀 그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반면에 상대방이 나를 구속하거나 집착을 하면 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의 항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대방 분은 정신지향형, 이상주의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신지향형인 분들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일까? 자, 이 상대방 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대방 분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존심은 강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불안감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예민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분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행동을 하시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좀 이러한 성향이신 분들 경우에는 좀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좀 뭔가를 고쳐주고 싶을 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시면 두 분의 싸움이 굉장히 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좀 칭찬과 함께 어떤 나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격대로 그냥 직언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그 기분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말로는 이야기를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이러한 성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좀 더 따뜻한 말로 위로와 함께 나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감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했듯이 내가 어디를 가던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그거를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화를 내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친구 만나러 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 왜 나를 안 만나고 친구 만나러 가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분 나쁜 불쾌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혹시라도 이분이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의심을 하실 지언정 그래도 이왕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떤 생활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거수일투족 다 궁금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싶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다 보여야 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좀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 분에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분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호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웬만해서는 잘 하지는 않지만 이분의 어떤 의견을 내셨을 때 그것을 묵살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이 상대방이 받게 된다면 이분 또한 그거에 대한 상처가 또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인정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분이 이러한 성향이라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인정해주고 공감을 해주시면 이 상대방분이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사랑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쏟아줘도 항상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더 많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감싸주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그런 유리와 같은 성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힘드신 분들은 이분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이 상대방이 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두 사람이 만나다 보면 좋은 거는 한 두세 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서서히 나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나의 일에 좀 더 이제 전념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러한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너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러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답답하시겠죠. 아닌데 예전이랑 똑같은데 단지 예전보다는 좀 이제는 내 생활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러는 것 뿐인데 이 상대방 분들은 변했다 생각하고 또다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집착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은 그런데 본인들이 집착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집착을 하고 내가 구속을 하고 너 어디 가는데?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어디 놀러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막 물어보면 또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하기는 좀 편하지는 않은 성향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굉장히 사람을 어떤 계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나를 만날 때 계산을 하고 만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나시는 분이 정신지향형, 이상주의형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실지향형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